달라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계속 폭격을 해. 종교 달라져? 이 남자 종교 기독교였다가 달라질 것 같아? 안 달라져. 정치 달라질 것 같아? 안 달라져. 이 남자 배달 음식 안 시킬 것 같니? 계속 시켜. 사실 정치 종교보다 문제인 게 이 둘이 그렇게까지 정치 그렇게까지 종교에 몰입돼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간접적으로 폭력을 보여주는 행위거든. 왜 타? 이 사람이 내 목숨줄을 갖고 있는 거잖아. 자기 혼자 운전할 때 그러다가 죽던 말던이지.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잖아요. 미란다님이 하도 연애전쟁을 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최신화를 봤어요. 7화를 봤거든요. 7화 이름부터 좌우 커플이더라고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좌파 우파. 봤는데 엄청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또 많은 교훈을 얻기도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매덩이들이랑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연애전쟁 7화 리뷰를 하면서 이야기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일단 내가 연애전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매덩이들한테 진짜 찐이다. 우리가 다른 데서 쉽게 다루기 힘들었던 유튜브에서도 말 함부로 했다가는 골로 간다고 하는 이제 정치까지. 정치. 게다가 이제 원래부터 되게 말하지 말아라. 남녀 사이든 친구 사이든 꺼내지 말라 했던 종교 문제까지. 아니 정치 종교를 말하는 연애 예능은 처음 봤어요. 연애 전쟁 포맷 자체가 아예 대놓고 우리 남녀 편가르기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남녀 편가르기를 해버려. 여기 여자 편, 남자 편 해서 패널들을 딱 이렇게 세팅을 해서 패널들이 각자의 편을 대변해 주는 거야. 왜냐하면 한 명만의 잘못은 없잖아. 맞아요. 그리고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또 너무 기가 막히게 판을 깔아주셨으니 그분들은 대변인을 했고 나는 한번 제대로 파헤치면서 리뷰를 하면서 이래서 연애 때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가 될 수 있냐? 여러분 지금 솔로이시죠? 괜찮습니다. 연애 이렇게 박살나게 전쟁 중입니다. 모든 커플들 그렇게까지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음 연애 때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할 거예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제목이 연애 전쟁, 결혼 지옥.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진짜로 개박살나게 박 터지게 싸우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 솔로가 낫네. 그래도 하는 게 나아. 여러분들의 연애는 전쟁 같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오늘 샅샅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여기 이제 7화 커플 두 분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아우 여자분 또 귀엽고 남자분은 또 이렇게 박서준님 닮으셨다고. 약간 뭐 있긴 있어. 우리 사랑의 시작은 또 항상 아름답잖아. 캠퍼스 커플 아름답게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뭐 지금 이제 각자 직장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로맨스 사라지고 이제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여기까지 알고 이분들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갈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정치.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나도 유튜브상에 처음 말하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처음 말해. 아 여기서 나왔어. 근데 그걸 계기로 싸움이 팍. 왜냐면은 나는 이게 너무 와닿는 게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잘해야 돼. 요즘 내가 상담을 하고 만나다 보면은 정치가 1순위인 분들이 너무 많아. 12월 3일 이후로 해서 정말 쉽게 말했을 때 좌파 우파 극으로 갈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렸다라는 표현도 극단적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쟤는 뭐 좌쪽 우쪽 당을 그냥 다르게 인정을 했던 것 같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요즘에 특히 2030 이렇게 젊은 세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많이 만나다 보면 얘기하는 게 나랑 다르면 막 따지듯이 싸우고 서로 정이 떨어지고 왜냐면 신념이 너무 확실해졌고 요즘은 이거에 대해 굉장히 확고함을 느껴.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이제 정치 신념이 너무 중요해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거를 주로 생각했던 게 종교야. 그래서 교회 오빠, 절 오빠, 뭐 성당 오빠 그 되게 많았잖아. 왜? 내가 같은 곳을 보고 기도를 하고 같은 곳을 보고 절을 하고 어떤 소망이나 신념을 꿈꾸는데 그게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무 좋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정치가 되었다. 근데 이 여자분은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 그 12월 3일 계기라고 하니까 잘했냐?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이 남자분은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여기서 나왔던 대사들이니까 그러면 그 정상이라고 생각해? 남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얘기하지 말자. 너랑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다.
얘기해봤자 싸우니까. 근데 그게 진짜 여기서 이제 여자가 이 주장을 해. 이 남자는 나와 결론을 내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뭐를 한다? 회피를 한다. 이게 새롭게 튀어나오는 거야. 남자 쪽 편인 분들은 이거는 회피가 아니다. 이 얘기는 담아둬야지라고 하는데 정치에 대해서 이게 가치관이 달라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봉합이 될 수가 있어? 봉합이 되지 않지. 너가 나와 오늘 약속을 해서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늦었어. 근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네? 그러면서 싸워. 나중에 얘기하자. 이게 회피야.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어머님을 뵙기로 했어. 남자 어머님. 근데 남자친구가 이번 주에 뵙기로 했는데 이번 주 언제 뵐까? 했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 내가 알아서 연락할게. 이러면서 계속 피하는 거야. 그러다 다음 주가 되고 다음 달이 됐어. 이게 회피야. 사실은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피하는 거. 근데 이 여자는 결론을 내고 싶어 해. 정치를 통해서. 근데 이 남자는 결론을 내고 싶겠지. 우파인 사람은 우파로 만들고 싶겠지, 여자를. 여자가 좌파인 사람은 남자를 좌파로 만들고 싶겠지. 그 마음은 아나. 정치랑 종교가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설득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상대를 바꾸려 하면 안 되잖아. 정치 종교는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다름을 알고 시작을 했으면 그냥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은 회피라고 생각하진 않아. 내가 이걸 알고 결혼을 했잖아. 이걸 알고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나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거는 입 밖에 안 꺼내게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닐까. 거기에 플러스로 종교까지 달라버리는 거야. 정치 하나만 달라도 나 이 남자 못 만나요. 이 여자 못 만나요? 종교 하나만 달라도 이 여자 못 만나요. 남자 못 만나요. 근데 남자는 기독교, 여자는 천주교였나? 근데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럼 너네 교리대로라면 난 지옥 가겠네? 왜냐면은 이제 기독교의 교리상 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극단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나 지옥 가? 나 지옥 가네. 나 지옥 가겠네? 계속 이래. 남자가 그 교리대로라면 그렇겠지 이렇게만 말해. 그만하자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나 지옥 가네. 뭐 나 지옥 안 간다고 말 한번 해주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종교 다르고 정치 다른 것도 지금 머리가 막 박살 나겠는데 둘의 대화 톤 있지. 진짜 이거거든. 아까 말했듯이 종교를 얘기할 때 나도 궁금했을 때가 있었거든. 그러면 우리 위인전에 나오는 뭐 되게 훌륭하다고 하신 분들이 기독교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돌아가셨어. 그럼 그분들도 지옥에 가나? 그럼 남자도 교리대로만 가겠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상대를 전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여자잖아. 그러다 보면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되고 뭐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자기는 내가 어떻게든 천국에 데려가야지. 이렇게 조금 좋게 우리가 어차피 다르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둘 다 지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나는 사실 가치관의 충돌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해. 내가 옛날부터 가치관이 맞으면 너무 좋지. 근데 정치 종교는 정말 좀 절대적인 가치관이고 이거는 좀 바뀌기가 쉽지 않고 다른 가치관 있지. 내가 좀 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은 이 사람이 진짜 좋고 이러잖아. 그러면 이런 말투나 이 사람의 어떤 설득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화가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 바뀔 수 있다 생각해. 이 말투의 습관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둘 다 싸우려 들면서 지려고 하질 않아. 근데 난 여기서 이제 여자분, 남자분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각자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 여자분의 내가 진짜 아쉬운 점. 진짜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잔소리 폭격이야. 연애 전쟁을 처음 봤잖아요. 여자의 입장에서 처음에 보여줄 때 저 여자 왜 저래? 이러면서 봤거든요, 사실은. 이제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남자 편으로 봤을 때는 또 그 나름의 또 다른 입장이 있더라고요. 여자가 잔소리를 할 때 잔소리를 하는 이유를 상대가 제공을 하지. 근데 내가 늘 말하잖아. 잔소리 하지 마. 잔소리를 근데 귀가 찢어지도록 해. 잔소리가 봐봐. 남자에 도움 되는 건 맞아. 근데 하지 말라고. 나도 미치겠더라. 자,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나. 근데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 이 남자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인데 통화를 하잖아. 그럼 여자가 이래. 또 배달시켰어? 건강에 안 좋다니까 또 라면 먹었어. 뭐 이런 거야. 남자 생각해. 하지만 생각 안 하고 라면 먹으면 몸이 낫겠어. 언제까지 그렇게 일할 거야? 근데 남자는 인터뷰 때 이래. 여자와의 미래를 꿈꾸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거리 하고 만났어. 애틋하잖아. 근데 이 여자를 이제 만나자마자 이제 차 타자마자 차가 왜 이렇게 더러워부터 또 시작하는 거야. 나 벨트도 안 맸어. 왜 출발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 귀가 막 미치겠는 거야. 여자 입장은 또 이따 대변을 하겠지만 오랜만에 만났고 남자가 이제 픽업을 왔지. 여자는 물론 더 멀리서 왔지만
자, 이 잔소리 폭격을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이 여자가 잔소리하는 내용에 이 남자 생각하지 않는 게 있니? 왜 라면 먹어? 밥을 해 먹어야지. 왜 배달 음식 또 시켜? 몸 상하게. 다 좋은 말이야. 그지? 근데 듣기 싫을 뿐이지. 근데 이 여자의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뿐 아니라 다른 여자 좀 파생돼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여자분들이 이거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나한테 전화도 적게 하고 나한테 만남도 적고 나한테 올 수도 없고 이러면 여자가 불만이 많지.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대부분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언니 저 그런 것까지 원하지 않아요. 저한테 시간 많이 할애해주는 게 좋아요. 이러지. 근데 그러면서 돈 없는 남자 싫어하지. 일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리고 일을 안 하고 놀면 또 잔소리지. 너가 좋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돈은 안 벌어? 잔소리지. 그리고 사실 26살에 저렇게 투잡 뛰면서 일하기는 너무 쉽지 않죠. 내 말이 그 말이야. 남자가 인정 욕구를 원하는 건 내가 어쨌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이런 남자가 어딨냐. 그러면서 말로 하지 말고 나 같으면 도시락을 싸왔을 것 같아. 그렇잖아. 자, 남자랑 골프를 치러 가. 되게 좋았어, 분위기가. 근데 어떤 데서 또 잔소리 하는 줄 알아? 골프채가 못 보던 걸 발견했어, 여자가. 그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뭐 아는 형한테 샀대. 왜 말 안 했어? 그 형이랑 놀지 마까지는 이제 빡빡 났어. 그 형이 뭐 안 좋은 돈을 빌렸다가 뭐 늦게 갚았나 이런 관계긴 했어.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 내가 어떤 생각했을 거냐면 지가 뭔데 내 친구 만나라 하지 마라. 지가 뭔데? 그리고 내가 돈 빌려서 샀어? 내 돈으로 샀잖아. 지가 뭔데? 이 생각 안 하겠냐고. 그리고 이거 산 거를 왜 말해야 돼? 5만 원! 5만 원을 말 안 했다고 그 좋았던 분위기가 완전 최악이 됐어.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 내가 몰랐던 엄청 비싼 걸 뭘 샀어. 그러면은 뭐 일상을 공유 안 했다는 그 서운함은 있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태어났나? 왜 이렇게 사사건건 다 꼬투리를 잡지? 폭격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님이 항상 영상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이 여자는 잘 보면 달라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계속 폭격을 해. 종교 달라져? 이 남자 종교 기독교였다가 달라질 것 같아? 안 달라져. 정치 달라질 것 같아? 안 달라져. 이 남자 배달 음식 안 시킬 것 같니? 계속 시켜. 사실 정치 종교보다 문제인 게 이 둘이 그렇게까지 정치 그렇게까지 종교에 몰입돼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대화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정치 좌파 정말 정치 우파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막 짚으면서 이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막 얘기하는데 이 둘은 그냥 좌파 그냥 우파야. 그냥 약간 거기 쪽에서 편향된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말싸움 때문에 더 싸우는 사람들인 거거든. 비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싸워도 되는 내용으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귈 수 있는 거거든. 사실 잘 생각해보면 진짜 종교에 몰입돼 있고 진짜 정치에 몰입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랑 못 사겨. 좀 얕은 거야. 는 또 기대해주세요. 남자는 어떤 문제인지. 그 정도로 별로인 포인트를 갖고 계십니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정말 쓰진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아니에요. 많이 썼어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 여자와 골프채 발견 사건 때문에 이 여자 잔소리 폭격 가고 그때부터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고 하면서 이 남자의 폭력성이 확 대두가 됐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형이랑 놀지 마. 그럼 보통 어떻게 해? 야, 뭐 내가 형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나 그건 더 이상 기분 나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거기서 팍 세게 던지는 거 알지? 왜 방문 팍 닫고 가는 거. 공기를 바꾸는 거. 사실 그게 간접적 폭력이거든. 나 지금 빡쳤어. 건들지 마. 이거 말하는 거거든. 이 여자는 입으로 폭력을 쓰면 이 남자는 실제 물리적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골프채를 막 세게 치고 스윙을 하고 막 팍 이렇게 넣고 막 이렇게 나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탔어. 이 사람은 기분이 계속 솔직히 말해서 들어온 거야. 자기 지인 얘기했다고. 근데 만약에 여자가 지인을 얘기해서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경고를 할 수 있겠지. 나는 내 친구나 누구 지인에 대해서 깎아내리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건 폭력성이 없는 거야. 내 불만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결혼을 했더라도 이거는 이혼 대상이 아닌가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운전대를 잡지. 진짜로 운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를 엄청 해. 쫙 엑셀 밟아. 진짜 사람 없다. 치는 줄 알았어요. 난 깜짝 놀랐어. 이게 방송에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갑자기 멈추고. 그때 패널들도 분노했어. 남자 편을 들어야 되는 남자 측 대변인들도 정말 분노했거든. 그 실제로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게 운전 습관 꼭 봐라. 운전을 하면서 보복 운전 되게 즐겨하면서 하는 분들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 사람의 위협감을 들게 하는 사람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좋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귀면서 이 여자친구 몸에 손을 대겠니? 간접적으로 폭력을 보여주는 행위거든. 왜 타?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보조석에 타 있어. 조그만 폭력적 멈춰! 소리 지르고 내 몸을 내가 보호할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왜 불안하게 거기서 쫄보처럼 조수석에 타 있는 거야? 남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보이면 소리를 꽉 질러서 멈춰서 내 몸을 보호해서 내려야지. 거기 왜 바보같이 타고 있어? 이 사람이 내 목숨줄을 갖고 있는 거잖아. 자기 혼자 운전할 때 그러다가 죽던 말던이지.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 여자 이거 잔소리 아까 엄청나게 내가 나쁜 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으로 엎어치게 해볼 만한 정말 나쁜 점이야. 이거는 뭐 진짜 신고 대상도 되지 않나? 나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생각을 했거든. 이제 각자의 단점을 내가 한 개씩 얘기했잖아. 특히 이제 여자가 잔소리를 하는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이 남자한테 그냥 서운한 거야. 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 그게 한이 돼가지고 여기 쌓여서 계속 투덜투덜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남자가 누워있고 나 자겠다 그러고 물론 남자 피곤해 얘기했어. 그리고 핸드폰 계속해. 근데 내가 늘 말하지만 연인 간에 진짜 우리가 뭔가 긴급한 일 아니고 앞에서 계속 핸드폰만 하면 우리가 연인이 아니라 친구일지언정 정 떨어지거든. 여자친구가 되게 멀리서 3주 만에 왔는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자겠다 그러고 계속 하품하고 피곤하다 그러면 나는 그 부분이 약간 슬픈 게 이 남자가 언제 반응하나를 내가 유심히 봤다? 이 여자랑 싸울 때만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융단폭격을 하는 것 같아. 나한테 관심 가지라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애기들이 일부러 그런 티를 낸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잘 보면 남자는 그냥 한적하게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누워있고 이래. 근데 너무해. 이 여자도 시간 내서 몇 시간 걸려서 온 거잖아. 계속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애교도 부리기도 하고 뭐 꽃도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남자가 무관심했어요. 근데 이건 있어. 이 여자도 많은 걸 요구하는 거야. 내가 진짜 힘든 남자잖아. 너무 힘들잖아. 에너지가 없어. 그런 반응을 바래서 살려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너무 감정적인 거야. 남자는 좀 무덤덤하고. 그러니까 자기야 무슨 꽃이야 막 이걸 바라면 하지 말라고. 근데 여자는 바람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남자는 쭉 쳐져 있고 맨날 무관심하고 하니까 이 여자 외로워. 근데 보면은 이 여자가 시비 걸거나 그럼 나는 뭐 나도 지옥 가 이런 거 할 때만 남자가 말을 하고 나를 쳐다보고 나랑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걸 지금 보면서 여기에 일단 가장 큰 문제들은 좌우 커플이라는 제목부터 가치관으로 시작을 했으나 대화의 내용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좌우인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었던 거지. 그런 문제가 애정이 필요한 여자 그리고 애정을 줄 기력조차 없는 남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게 불만이라 한이 돼서 쌓여서 뭐든지 잔소리로 나오는 여자. 그리고 그 잔소리를 이 몸으로 분노해서 그거를 폭력으로 푸는 남자. 이게 이들의 문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생각해봐. 우리 진짜 각자 다 다르고 가치관 다르고 종교 다르고 정치 다르고 누구는 애정 원하고 누구는 좀 무덤덤하고 싶고 이거 다 다른 거 상관없이 언어 습관, 화법, 말투, 말 이쁘게 하는 거 이게 됐다면 이런 갈등이 발생 안 할 확률도 있어. 이 여자의 잔소리가 없고 이 남자의 폭력성은 당연히 안 보이고 없어지겠지. 왜냐면 우리의 감정은 뭐로 표현이 돼? 언어로 표현이 되잖아. 말을 이쁘게 하는 이유는 뭐야? 그 사람의 습관도 있겠지만 상대를 생각하기 때문이거든. 존중하고 이 상대를 상대답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리스펙하지 않으면 교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야 근데 이 좌우 커플은 진짜 다 나온다. 다 나와. 남사친 여사친으로도 많이 싸우죠. 이 여자가 남사친이 많대. 쉽게 말했을 때. 근데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여자분이 남사친이 많아서 뭐 남사친이랑 뭐 문제가 있을 거 이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게 싫은 거야. 뭐 어플로 만난 남사친. 남자 입장에서 내가 장거리야. 장거리인데 남사친이 많아. 남사친 만난대. 좋겠어? 너무 싫죠. 근데 이거야. 이 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사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거든. 이거는 사실 선택의 문제지. 그리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렸다라고 있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기준의 선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우리가 기독교, 불교처럼 다름을 인정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래. 남사친 인정할 수 있지. 왜 나를 존중 안 해? 남사친이랑 어제 밤새 여행 갔다 와서 날 존중 안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있어. 그 선만 지키면 되는 거야. 미란다님은 일단 개인의 생각이니까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남사친을 인정하는 편이거든. 의외지.
보통 이제 연애를 알려주거나 결혼 얘기를 할 때 다들 남사친 no no 이러거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남사친의 범위는 동료도 포함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현대사회를 살고 각자 일을 하면서 남사친 여사친이 없을 수가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모두가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남자 여자 다 있잖아. 그럼 같이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같이 커피 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여자랑 이건 나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거야. 뭐 말도 안 되게 뭐 둘이 여행을 간다거나 요즘 있더라고. 남자랑 여행 갔다 오고 친구라고 어릴 적부터 동네 친구다. 아니면은 단둘이 야밤에 술을 먹거나. 그건 있을 수 없다 생각해. 나는 남사친의 인정과 불인정이 동의되지 않는 사람이랑은 서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봐. 이건 평생 갖고 갈 문제니까. 왜냐면 이렇게 여자가 반박할 수 있어. 요즘에 여자가 남사친이 많고 남자가 여사친이 없어. 싫어해. 근데 이 둘이 결혼을 했어. 그 관계를 안 끝내고. 그러면 이 여자가 아까처럼 되는 거야. 왜 내 친구 욕해? 그렇게 되는 거잖아. 친구잖아. 남자지만. 왜 넌 이상하게 봐? 어떻게 여자애들이랑 지냈길래 이상하게 봐? 이거 말장난 하는 거야. 내 친구 왜 욕해? 오빠 만나기 전부터 알던 애들이야. 왜 나 존중 안 해? 이거 나오는 거지. 그러면 야, 걔가 남사친인지 어떻게 알아? 네 전 남친인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말도 안 되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나와 의견이 다른 게 연애 중에 쇼부가 안 나. 불편해. 그럼 안 맞는 거야. 이거 평생 가져가. 근데 사실 남사친, 여사친의 존재를 잘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지내는 커플들 보면은 깔끔해. 예를 들면 우리 오은영 박사님. 남사친이 엄청 많대. 리정 아빠랑 되게 베풀해. 둘이 얼마나 선을 잘 지키면서 친구로서 우정을 잘 나눴으면 그걸 공공연하게 말을 하겠니? 근데 내가 인정 안 하는 전 X. 요즘 전 X랑 그냥 친구로 지내시는 분들 많더라고. 전 여친이랑 친구로 실제로 많아. 실제로 많은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항변은 이거야. 나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 잘 알겠지. 몸 구석구석. 근데 이건 있어. 나도 개인적으로 남사친이 많지만 남사친이 결혼을 했거나 남사친이 애인이 있을 때 굳이 내가 먼저 연락한 적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그 상대가 싫다고 하잖아. 그럼 안 해야지. 그리고 중요한 건 커플을 절대 방해하지 않아. 커플을 방해하는 남사친, 여사친은 없어. 내가 아는 동료가 있어. 남사친 우리 대학원 때 친했던 친구인데 나보다 한 살 어려. 누나, 내 여자친구가 난리 치니까 우린 못 봐. 야, 우리 때문에 너 겨우 사귄 여친 헤어지지 마. 알았어. 내가 살아 돌아와서 다시 연락할게로 끊어. 그 결혼하고서 연락 없는데 우리가 아니 걔를 왜 걱정하는 거야 이러거든. 근데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결혼을 지켜주려 하지 절대 회방나게 바라지 않아. 난 심지어 내가 소개를 해서 결혼한 커플도 그 남자한테 연락 안 해. 굳이 여자 통해서 하지. 왜냐면 굳이 오해를 내가 왜 굳이 걔가 연락을 하면 받겠지. 내가 괜찮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건 있어. 주로 남사친, 여사친이 밤에 연락은 잘 안 해. 굳이, 왜냐면 굳이 오해거든. 아, 낮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 정도 선을 지키면 깔끔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거는 맞는 건 아니야. 내가 남사친, 여사친이 무조건 싫다? 그럼 그걸 주장하세요. 괜찮아요. 왜? 나에게 그런 과거 경험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에 나에게 신뢰가 안 줬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는 주장을 하되 이 사람이 설득을 해도 그걸 설득당하지 말고 그러면은 둘은 안 결혼해야 돼. 그게 의견이 맞는 사람과 만나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미란다님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마지막에 내용 중에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에게 바라는 거 한 가지 쓰기 하잖아요. 남자분이 딱 하나 썼던 게 여자분이 그 어플로 알게 된 그 남사친이랑 연락하지 말기 뭐 이런 거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아 그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는 둘 다 어리다. 그리고 난 그거 보면서 아, 남자가 여자 좋아하네. 좋아하네. 좋아하니까 그러지. 근데 이 여자는 이거였던 거야. 나는 오히려 그건 안 돼요라고 했잖아. 그 여자가 되게 어리석었어. 알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그냥 자존심 싸움이야. 왜? 이때는 20대 중반은 친구가 너무 중요할 때야. 우리 20대 중반 보면은 우정이 먼저야. 우리 여자들도 우정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이 여자는 그거 바람이라고 생각은 안 해. 나는. 바람이면 야 방송까지 나왔겠니? 근데 진짜 우정인데 그때는 친구 저버릴 수 있어야 돼. 어플로 만난 친구가 얼마나 됐다고 나랑. 근데 사실은 진짜 찐친이잖아. 방송을 보는 어플 친구 있지. 걔가 정리해. 야야 연락하지 마라. 야 네 남자친구 마지막에 그건데 야 연락하지 마. 이게 찐친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다면 그 남자도 마음이 바뀔 거야. 아 저런 친구라니. 연락하지 마라. 이게 진짜 찐친이거든. 여기서 키워드가 이렇게 이 둘이 존중이 있다면 이렇게. 난 진짜 이렇게 생각하거든. 예를 들면 정치가 다르고 뭐 종교 다르고 이 사람이 피곤했고 난 짜증나고 차가 더러워. 근데
오빠 너무 힘들어갖고 진짜 일하느라 밥도 못 먹고 차도 치울 시간도 없고 차 좀 내가 청소해주고 싶다 라든가. 그리고 골프채 샀을 때도 왜 우리 오빠한테 돈도 늦게 갚았는데 좀 더 싸게 달라 그러지. 나 근데 진짜 싸게 샀어. 얼마에 샀는데? 5만 원. 오 대박. 빌려주기 잘했네?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웃고 넘어가겠지. 되게 단순한 거거든. 이 남자 폭력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 어디까지 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교화가 된다고. 말 이쁘게 하는 여자를 만나면 남자도 말 이쁘게 나갈 수밖에 없어. 여기가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는데 넌 몇 살이냐? 이렇게 한 사람은 없잖아. 응 아기는 몇 살이에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화거든. 그리고 나는 이런 게 있어. 둘은 결국은 또 서로를 선택했지. 그러면은 서로가 아직 되게 나한테 자극이 된다는 거거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둘이 사랑하고 이런 걸 떠나서 서로가 재밌다는 거야. 그렇게 싸워도. 그렇게 싸워도 얘랑 더 싸우고 싶은데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도 얘랑 재밌는 거야. 변태.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필요한 거야. 우리는 괜찮은데 왜 남들이 난리지? 이건 거야. 서로 괜찮은 거야. 하도 싸워서. 그건 몰라줬네. 왜냐면 한 번 얘가 이기고 한 번 얘가 이기고 이러더라고. 그거에서 재미를 느끼는구나.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솔로들은 자커플 보면서 난 얼마나 행복한가. 싸울 상대가 없으니.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반무당이 됐네? 저렇게 싸우는 느낌은 어떨까? 이러면서라도 연애 전쟁이라도 나오려면 연애를 하셔야 합니다. 꼭 사랑해 하시기 바랍니다.